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인공지능 회사를 하나 차린다고 치면 돈 나갈 데가 보통 세 군데예요. 일단 모델을 가르칠 컴퓨터부터 빌려야 합니다. 엔비디아 반도체로 가득 채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남의 걸 빌려 쓰거나 클라우드 회사에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는 거죠. 두 번째로 학습에 먹일 데이터를 사와야 해요. 인터넷을 박박 긁고 출판사랑 계약을 맺고 사람을 고용해서 답안을 답니다. 마지막으로 다 만든 모델이 쓸만한 물건인지 바깥에서 평가를 받아요. 시험 문제 내는데 따로 있고 채점하는 데 따로 있는 겁니다. 빌리고 사오고 평가받고 거의 모든 인공지능 회사가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죄다 자기 회사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빌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발전소랑 자기 반도체로 직접 돌리고, 사오는 게 아니라 자기 로켓이랑 자기 공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뽑아내고, 바깥 채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직원들이 매일 실전에서 두들겨 봅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예요. 매일 밤 여러분 나스닥이랑 화면 속 숫자를 흔드는 이름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 사람만큼 한 손에 많이 쥔 사람은 진짜 드뭅니다. 오늘은 새 인공지능이 나왔다더라 하는 뉴스가 아니라 그 인공지능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가 바뀌면 게임의 규칙 자체가 통째로 바뀌거든요. 뭐가 나왔는지부터 봅시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 xAI가 Grok 4.5라는 모델을 내놨어요. Parameter,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지능을 떠받치는 신경망 연결고리의 수가 무려 1조 5천억 개에 이르는 거대 모델입니다. 불과 한 달 전쯤 나온 Grok 4.4가 1조 개였으니까 한 달 만에 덩치를 절반이나 불린 거예요. 회사 내부 평가에서는 이 모델 성능이 지금 최강이라는 안트로픽의 오푸스에 근접하거나 어쩌면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성능 경쟁 뉴스로 들려요. 진짜 이상한 건 이 모델이 어디서 첫 발을 뗐느냐예요. Grok 4.5는 일반 대중한테 공개된 게 아니라 스페이스X랑 테슬라 사내에서만 돌아가는 비공개 베타로 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인공지능을 자기 회사 직원들한테 먼저 풀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데이터가 모자라면 인터넷을 더 긁든가 돈 주고 사오든가 해야 해요. 그런데 마스크한테는 세상 어디에도 데이터가 매일 공짜로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 로켓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궤적, 테슬라 기가팩토리 제조 라인에서 매 순간 찍히는 생산 데이터. 이건 돈을 줘도 못 사는 현실 세계가 직접 만들어내는 데이터예요. 인공지능을 자기 회사 안에서 먼저 돌린다는 건 이 모델이 그 살아있는 데이터를 곧바로 빨아들이고 직원들이 실전에서 쓰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되먹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데이터 수도꼭지를 하나 더 사들였어요. 개발자들이 코드 짤 때 쓰는 인공지능 코드 편집기 커서, 그 모회사 애니스피어를 스페이스X가 약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 원에 가까운 금액에 그것도 전량 주식으로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커서를 만든 회사 대표 마이클 트루엘은 We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SpaceX team to advance our frontier AI capabilities. 스페이스X 팀과 긴밀히 협력해서 최전선 인공지능 역량을 끌어올리길 기대한다고 했어요. 로켓 회사가 왜 코드 편집기를 사느냐고요? 전 세계 개발자가 커서로 코딩하는 그 모든 과정, 뭘 물어보고 어떻게 고치고 어떤 구조를 짜는지가 전부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Grok 4.5 학습에는 이 커서에서 나온 데이터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컴퓨터, 그러니까 연산 능력을 볼 차례예요. 이 거대한 모델들을 학습시키는 곳은 콜로서스라고 불리는 슈퍼컴퓨터입니다. 미국 멤피스에 문 닫은 가전 공장을 통째로 개조해서 단 122일 만에 엔비디아 반도체 10만 개를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20만 개로 2배를 불렸습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은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데 넉 달 만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머스크다운 대목이 나옵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이는데 그 들쭉날쭉한 전력 변동을 테슬라가 만드는 대형 배터리, 메가팩 208개가 받쳐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테슬라가 만든 배터리가 스페이스X가 세운 슈퍼컴퓨터의 전력을 안정시키고 그 슈퍼컴퓨터가 학습시킨 인공지능을 다시 테슬라 공장이 가져다 씁니다. 배터리에서 출발해서 인공지능을 거쳐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는 고리가 전부 한 사람이 가진 회사들 안에서 닫혀 있는 거예요. 빌린 전기도, 빌린 컴퓨터도 아닙니다. 이렇게 데이터랑 연산이랑 전력을 죄다 자기 안에 가둬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속도가 달라집니다. xAI는 스페이스X에서 연말까지 매달 새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켜서 내놓겠다는 로드맵을 내걸었어요. 보통 인공지능 회사는 큰 모델 하나를 1년에 한두 번 내놓기도 버거운데 매달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인 Grok 5는 파라미터를 10조 개까지 키우는 게 목표고, 콜로서스에서는 이미 크고 작은 모델 7개가 동시에 학습되고 있다고 해요. 머스크는 이 Grok 5를 두고 인공지능이 인공 일반지능에 다다르겠느냐는 질문에 딱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Grok 5.
그 모델이 사실상 인간지능이랑 구분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확신에 찬 호언장담이고 당연히 그 말대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컴퓨터를 빌려 쓰고 데이터를 사오는 회사는 결코 흉내 못 내는 속도와 비용 구조 위에서 그가 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남이 임대료랑 데이터 구매비를 낼 때 그는 자기 자산을 자기가 굴립니다. 한번 학습할 때마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더 자주, 더 과감하게 실험할 수 있어요. 빈도가 곧 진화 속도가 되는 게임에서 사슬을 다 가진 쪽이 더 빨리 도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매달 처음부터 새로 짓는다는 말에는 무서운 함의가 하나 더 있어요.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그 사이에 로켓이랑 공장이랑 코딩 현장에서 새로 쌓인 한 달치 현실 데이터가 처음부터 통째로 녹아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모델이 데이터를 부르고 그 데이터가 다시 다음 모델을 키우는 고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점점 굵어집니다. 소유한 사슬이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스스로 굴러가면서 점점 가팔라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그림을 정말 처음 보는 걸까요? 한 사람이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사슬 전체를 손에 쥐는 이 방식, 사실 100년도 더 전에 똑같은 영화가 한번 상영됐어요. 그때 주인공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철강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이 미국 철강 산업을 평정했어요. 그가 휘두른 무기가 바로 수직 통합이라고 불리는 전략입니다. 말이 어렵지 원리는 단순해요. 강철을 만들려면 철광석이 필요하고 그걸 녹일 석탄이 필요하고 원료를 실어 나를 배랑 철도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걸 다 남한테 사고 빌려야죠. 카네기는 그걸 전부 자기가 소유해버렸어요. 철광석 광산을 사고 철도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레일이랑 광산을 직접 가지면 비용을 줄여서 더 싼 강철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그의 계산이었어요. 광석을 캐는 것부터 강철을 뽑아내는 것까지 사슬의 모든 고리에서 남한테 줄 마진을 자기가 챙긴 겁니다. 그러니 경쟁자들이 도저히 못 맞추는 가격이 나왔어요. 불황이 와서 다들 잔뜩 움츠릴 때 카네기는 오히려 더 싸게 만들어서 시장을 더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카네기든 머스크든 사슬 전체를 한 손에 쥔다는 전략의 반대쪽 면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건 비용이랑 속도에서 압도적이지만 동시에 다른 종류의 위험을 끌어안는 일이거든요. 무엇보다 채점하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다른 회사들은 바깥에서 모델을 평가받아요. 시험 문제 내는 데랑 푸는 데가 다르니까 못 만들면 바깥에서 냉정하게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자기 로켓이랑 자기 공장에서 자기 모델을 시험하면 빠르긴 한데 객관적인 심판이 없어요.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는 셈이죠. 모든 게 자기 안에서만 돌면 안에서 묻는 문제를 바깥보다 늦게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지도를 펼쳐보면 대비가 선명하게 갈립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머스크랑 정반대 길을 가고 있어요. 컴퓨터는 거대 클라우드 회사한테 빌리고 데이터는 출판사나 다른 기업이랑 손잡아서 사오고 서로 지분을 섞어 동맹을 맺습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사슬을 다 가질 수 없으니 여럿이 나눠서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고 안전한 길이거든요. 머스크는 그 합리적인 길의 정반대편에서 혼자 다 갖겠다는 배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려서 가볍게 가는 진영과 소유해서 무겁지만 빠르게 가는 진영. 이 둘 중에 어느 모델이 끝까지 이기느냐가 사실 지금 인공지능판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실험이에요.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는 여러분이 들고 계신 나스닥 안에서 어떤 회사의 주인이 웃고 어떤 회사가 뒤처지는지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고 닫을게요. 우리는 보통 인공지능 경쟁을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의 싸움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누가 그 모델을 만드는 사슬 전체를 소유하고 있느냐예요. 컴퓨터를 빌리는 사람과 발전소째 가진 사람, 데이터를 사오는 사람과 로켓이랑 공장에서 직접 길어 올리는 사람, 출발선이 같아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둘의 거리는 비용과 속도라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여러분이 들고 계신 나스닥이랑 그 안에 거대 기술 기업들의 운명을 가장 깊은 곳에서 밀고 당기게 돼요. 다음에 새 인공지능 모델이 나왔다는 뉴스를 보시거든 성능 점수표만 보지 마시고 한 가지를 더 떠올려 보세요. 이 모델을 만든 사슬을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시장이 분명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한 겹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